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 고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어록 속에서 살고 있는 비참한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오늘 또 본 방송 시사 전망대에서는 방탄국회에 갈 곳을 잃어버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소식과 갈수록 꼬여가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나경원 전 의원의 오리무중의 행방,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전북 정치권 익산과 군산 소식을 가지고 유쾌, 상쾌, 통쾌하게 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또 변함없이 강종태 시사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강종태 시사평론가님, 예. 우리 본 방송이 스튜디오가 하나가 더 늘었어요. 제1 스튜디오는 성지빌딩 3층, 기아자동차 3층의 제1 스튜디오. 예. 제2 스튜디오는 중앙로의 시그니처에 제2 스튜디오를 지금 새롭게 좀 꾸몄습니다. 예, 날로 이게 발전하는 박종환 TV. 네. 축하를 드리고요. 네. 시그니처 하면 또 우리 익산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네. 예. 왜 제가 이렇게 그 방송을 확장했냐면은, 예. 우리 또 전북권에 4월 달에도 또 보궐선거 있죠. 예, 그렇죠. 전주 을입니까? 을입니다. 예, 전주. 을 있고, 내년 또 4월 달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총선. 예, 예. 22대 총선이. 예, 예. 그래서 우리 전북권의 정치 풍향계의 그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예. 또 우리 익산의 정치 후배들을 서포트해주고 돕고 싶어서 제2 스튜디오를 하나 지금 마련했어요. 예, 예. 우리 강종태 시사평론가님도 열심히 우리 본방송에 좀 열심히 좀 기여해서 예, 예, 예. 구독자 좀 많이 올려주시고 조회수 좀 많이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화이팅 합시다. 예. 자,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갑니다. 오늘의 첫 섹션은 우리 시사평론가님, 예. 지난 1월 10일 날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검찰 소환 보셨죠? 예, 예, 예.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소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이재명 당대표 말씀하시기 전에 따끈따끈한 여론조사가 이번에 하나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유명한 갤럽조사. 네. 그 다음에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회사에서 정강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일단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조사한 정당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35%가 이렇게 나왔어요. 국민의힘이 35%. 예. 지금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27%. 차이가 많이 났네요. 그래서 지금 8% 차이면은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났죠. 네.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여기는 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인데, 긍정평가가 35%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평가가 57%로, 지난주 대비해서 3%가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긍정평가로는 1위가 공정, 정의, 원칙, 이게 이제 1위로 나왔고요. 긍정평가 2위가 국방안보, 그 다음에 3위가 노조 대응을 잘했다. 4위가 이제 결단력, 추진력, 뚝심, 네. 정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1위가 무능한 정부, 경험 자질이 부족하다 이게 나왔고요. 부정평가 2위는 경제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 3위는 소통에 미흡하다. 4위는
독단적이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와서 참고로 먼저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검찰 소환 장면을 다 보셨을 겁니다. 네. 소환 조사를 받으러 나가는 피고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대선 출마를 출정식을 하는 그런 거를 연상을 하게 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사법 리스크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앞으로는 검찰 리스크로 불러달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이재명 했는데 사법 리스크를 검찰 리스크로 불러달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법 리스크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결단을 내리고 검찰 소환에 나간 것 같은데 먼저 이 불체포 특권 폐지에 관련해서 오늘 일면 신문에 올렸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 5월에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10일 날 우리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자리에서 기자의 질문에 묘한 반응을 보이면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는 시사평론가로서 단연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말을 바꾸는 당대표의 자세는 국민들이 어떻게 과연 생각을 할까 이거를 깊이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자, 우리 말씀을 그 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님은 민주당 당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 당적으로서 민주당의 당 대표를 이렇게 쓴소리를 하기엔 참 고충이 참 많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민주당의 신뢰도가 당 대표로 인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방금 어느 여론조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잘하는 게 없어요. 국민의힘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 참사 현장에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을 경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식적인 사과도 안 하고 지금 모든 면에서 국민과 그 다음에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걸 못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8%의 차이 나는 27% 여론조사가 나온 거는 네.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예. 자 이제 이렇게 다음 또 주제가 많이 있으니까 예. 그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의 검찰 소환을 보고 국민의힘에서는 예. 검찰 앞에서는 유구무원, 국민들 앞에서는 일장연설. 예. 지금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장연설. 네, 일장연설.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이재명 또 당대표는 경찰복을 입고 예. 강도 행각을 벌인다. 또 이렇게. 국민의힘이. 네, 또 이렇게 또 맞장구를 좀 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야가 저도 국민의힘의 당원이지만은 예. 여야가 당리당략적인 정치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참 그래서 참 심히 걱정이 되는데 자, 그건 그렇고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짧게 우리 그 시사평론가가 바라보는 이재명 당대표의 그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제일 좀 심각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는 시장실 성남시장을 하고 도지사 중에 꽃입니다. 꽃 도지사죠. 경기도, 시간 없으니까 일전적인 예, 경기도 도지사를 거치면서 네. 이건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서영교, 김의겸, 고민정, 박찬대, 김남국 이런 분들이 완전히 구시대적인 유물을 안고 전전긍긍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내년도에 4월 달에 총선의 공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절절 쫓아다니는 모습이 정말 저는 네, 가장 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을 보고 뭐 영화 속에 나오는 범죄와 전쟁 그런 것을 좀 연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직으면은 그 원로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원로 정치인들이 구시대적인 그런 그 발상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지금 갈수록 좀 꼬여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지난번에 말한 대로 안개 속에 예. 두 그림자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영화 제목을 좀 빌리면은 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네. 나경원 죽이기 야비한 국힘당 전당대회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세게 나가는데요? 네, 세게 나갑니다. 네. 자, 나경원 전 의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기후대사. 이분이 저 구인사 절로 들어갔다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민심과 당심, 삼심의 윤심. 그런데 윤심을 안고 있는 우리 김기현 의원 매스컴을 통해서 다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따르는 나당연합군이라고 좀 말씀을 하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 여기에는 윤심의 핵심인 장제원과 권성동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권성동 전 원내대표죠. 이분이 그 당대표를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속리가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이 미는 이 연대에 플러스 합세를 한 게 권성동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국민들이 3.8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 그러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 전에 이준석 당대표의 문제로 발동이 됐어요.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하고 같이 연계가 있는 게 유승민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유승민 의원이 당원이 아닌 책임 당원이 아닌 국민들 투표에서는 단연 1등을 하니까 이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의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새로운 룰을 만들었는데 그 룰이 바로 100% 당원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결선 투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율 경쟁으로 해서 누구나 안철수든 누구든 나와서 나경원이든 출마해서 자율 경쟁해서 멋진 승부를 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이 당대표의 그 책임은 어디에 있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년 4월에 있는 총선에 반드시 필승을 해야 되고 둘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과도기적에 있는데 힘이 없는 윤석열호를 성공적으로 국정 안정을 가져다 주는 데 있는데 벌써부터 경선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두 달이 남은 기간에 현재 당심의 최고봉인 나경원 전 의원을 아웃시키기 위해서 모략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다 보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오죽하면은 구인사 절로 들어갔겠어요. 이 안타까운 국민의힘 현실입니다. 네, 예. 저도 저도 참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이번엔 당대표 전당대회를 이렇게 보면서 예. 좀 느낀 것은 그전에는 대통령이 당 총재를 했어요. 그렇죠. 삼김 시대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 대통령이 당 총재를 맡을 때는 그 대통령의 의중을 보고 뭐 대통령의 그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런 것들이 통했는데 지금은 예.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말한 대로 자율적인 이 국회의원은 다 개개인의 헌법기관이에요. 그렇죠. 네, 헌법기관 입법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좀 당원들의 그 당심의 100%라면은 나올 사람들을 선의 경쟁하게 해야 하는데 당연하죠. 예, 오직이면은 지금 그 나경원 전 의원이 구의사를 가면서 기자들이 예. 뭐 윤심에서 벗어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 나경원 전 의원이 한마디 했어요. 예. 당신들이 결코 윤석열 정부를 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 얘기는 윤심이라는 그 의원들이
그 나경원 의원을 지금 하대를 하고 지금 못 나가게 좀 그렇게 좀 몰아치니까 그렇습니다. 예. 당신들이 윤핵관이라는 당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냐 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좀 받아쳤어요. 그래서 국힘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국힘당으로 단언하고요. 네. 여전히 국힘당의 당대표 후보로서 지지율은 당심 1위는 나경원입니다. 35%예요. 네. 문제는 윤심인데 윤심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꼭 꼬지고 가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나경원이 아니다. 이 표현들을 모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심이 난 김장연대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네. 자기네들이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윤핵관의 핵심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안정을 위해서 걸어가는 행보에 저의 요소가 되고 있어요. 네, 네. 예. 자, 그래서 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 문제도 이번 구정안의 밥상머리에 예. 더 이상 이는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빨리 좀 해결을 해서 좀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해서 정말로 국민의힘 당원들이 뽑는 그런 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 전북군의 지금 뜨거운 감자예요. 그렇죠. 예.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아주 우리 전북국에 한 4군데하고 서거석 교육과목으로 그렇죠. 예. 한 5군데가 지금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재판을 좀 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 핵심에 우리 익산하고 지금 군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사평론가가 바라보는 전북권 선거법 위반 익산 군산 먼저 익산 선거법 위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구정을 앞두고 있는데 네. 우리 익산시는 30만이 무너진 지가 꽤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3선에 성공하셔서 안정적으로 시정을 살피시던 우리 정원율 시장님이 네. 좀 비상등이 켜진 상태예요. 검찰이 지난해 이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허위 사실 내용이 뭐예요? 그걸로 이제 정원율 익산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지난 10일 구형을 했어요. 네. 구형입니다. 네. 지난 1월 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정성민 부장판사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요 내용입니다. 네. 피고인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이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입니다. 네. 없음을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어요. 네. 이 없음을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를 인정해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했어요. 이 사실 이거는 확정형은 아니고요. 이제 검사가 그렇죠. 검찰 구형입니다. 네. 이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전 시장 우리 박경철 시장도 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네. 정원윤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서 재판 결과를 떠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선례 없는 규정을 만들다 보니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네. 선거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리고요. 정 시장은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입니다.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 출연을 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의 수도사는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지금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구형이 이제 벌금 500만 원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 시장의 변호인 측은 협약서에는 정산과 타당성 검증이라는 표현을 기재함으로써 초과 수익에 대한
환수 규정을 분명히 했다. 타당성 검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강한 규정도 부여했다고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정 시장의 그 변호인 측은 예. 그렇다면은 검찰에서 주장하는 허위 사실과 예. 이 정 시장이 변호인이 주장하는 그런 규정이 계약을 귀책 사유가 있으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강한 규정도 있으니 허위 사실 아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반박하는 반대되는 그렇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리 해석이 이제 조금씩 틀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2월 9일 날 예. 1심의 이제 판사의 이제 그렇죠. 그 선고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예. 하여간 어떻든 간에 우리 익산 지역을 위해서라도 이 선거법 문제가 마무리를 빨리 신속하게 해서 그렇죠. 익산 그 지역의 화합과 단결 평화를 위해서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예, 익산 생각이 들어요. 최초 3선입니다. 아무도 네. 3선 한 적이 있어요. 조한용 시장하고 이한수 전 시장이 2선을 냈고요. 3선에 실패를 했는데 네. 1선, 2선을 하시면서 그동안의 익산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우리 정은율 시장님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 군산시장 강인준 시장이 또 기소가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선거에 도와달라고 효율을 한 사실이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돈을 건넨 혐의입니다. 금품을 살포했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인준 시장과 전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A씨 등 측근 3명 그리고 전 도의원입니다. 전북 도의원 김종식 전 도의원 등 5명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렸습니다. 네. 이 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종식 전 전북 도의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강하게 변론을 했어요. 근데 강 시장은 김종식 전 도의원을 선거 사무소에서조차 본 기억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했는데 그에 반대로 김종식 전 도의원은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검사는 김정식 전 도의원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요.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김종식 전 도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폭로를 하자 이 강인준 시장 측에서 회의 목적으로 다시 500만 원을 건넸다는 게 지금 검찰의 판단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팩트로 보자면은 돈을 강인준 군산시장이 선거 기간 중에 상대 후보한테 금품을 줬다는 건 예. 확실합니까? 그 팩트가요? 그게 이제 받았다는 사람이 예. 줬다고 이제 예. 시인을 한 거죠. 그 지난 1월 9일 날 지난 검찰 구형에서는 이번에는 구형을 안 때린 것 같아 거기는. 예, 맞습니다. 예. 자, 하여튼 전북의 제2의 도시 익산이나 제3의 도시 군산이 예. 이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민심이 흉흉하고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군산이나 익산이나 빨리 이 선거법 이 문제가 마무리돼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안 되게 예. 한번 그런데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군산과 익산은 달리 전라북도에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자, 예. 네 번째 이제 섹션 들어갑니다.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 이번에 새 신년의 기자회견인가요? 거기에서 선거법 개정과 개헌 카드를 지금 내밀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선거법 개정 지금 연기가 뭐 이재명 대표도 뭐 4년 중임제 나오고 여러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개헌 선거법 개정이 지금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데 예. 시사평론가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선거법 개정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께서 대통령제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나왔어요. 네. 아마 이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함께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다 보니까 당대표로서 한마디 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제 한 명씩 뽑는 소선거구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회의원의 기득권의 온상인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표가 또 많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1등 아니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자기 정당의 유불리에 관계없이 이번 기회에는 꼭 중대 선거구제로 바뀌는 게 맞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으로 정계 개편 가능성까지 내다보는 분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으로 당락이 엇갈리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기투합하면은 제3의 당, 네, 제4의 당도 4당도 출연이 가능하다는 어떤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여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계파 갈등과 당대표 큰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불씨를 안고 있기 때문에 중대 선거구제의 주도적인 의원들이 여야의 합리적인 비주류 성향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현재 4선, 5선, 6선을 해서 나름대로 중심을 갖고 있는 우리 6선 의원 문희상 전 국회의원,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아주 원로 정치인들이 지금 현재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한 마음으로 좀 밀어붙일 기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제가 보는 중앙 정치권의 선거법 개정과 개헌 이야기는 네. 이건 그 국회의원들이 20대도 그렇고 예. 19대도 그렇고 항상 나온 얘기예요, 이게. 예. 그렇죠. 계속 나왔었죠. 예. 근데 실천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자기들 현직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선거법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뭐 얘기는 지금 뭐 각 당에서 얘기는 선거법 개정 얘기도 있고 개헌 얘기도 있는데 과연 이번에도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선거법 개정이 될 것인가? 예. 또 시대에 맞는 개헌으로 해서 뭔가 이게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질 거예요. 저는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 예. 꼭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회의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좀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이게 말만 그래요. 예. 말만 그렇고 실제로 가서는 그 이와 뭐야 언제 그랬냐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섹션 들어갑니다. 우리 전북권에 경사가 났다고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예. 전북 특별자치도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시청자들도 잘 몰라요. 예. 특별자치도가 뭔가. 그렇죠. 우리 시사평론가님이 알고 있는 또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의 비전 어떻게 보십니까? 예. 180만 전북 도민의 수장이신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도당위원장, 국민의힘의 정운천 도당위원장과 합심을 해서 협치를 해서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에 올려놓은 그 반석에 올려놓은 도지사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이미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는 이 특별자치도가 네. 됐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번째로 특별자치도로 우리 전라북도가 국회에 통과를 했는데 이 법이 통과된 배경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전국이 몇 개의 큰 광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다 아실 겁니다. 부울경이라고 해서 부산, 울산, 경북, TK, 광주, 전남, 충청권, 수도권을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이 강원도와 전라북도만 수도로부터 100km 이내에 광역도시가 없는 도시로 유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별도의 자치 권역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작년 4월에 강원도법이 먼저 통과가 됐고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가 작년 연말에 국회를 통과 확정이 됐습니다. 이미 제주도는 16년 전부터 이 법이 통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약 4,400개 정도의 권한을 중앙부처로부터 이양을 받아서 독자적인 자치권을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는 그래서 실제로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요.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만족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들을 지자체에게 이양을 해줄 테니 도지사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취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민, 도민들의 의견을 바로 받아들여서 우리 김관영 도지사께서 새만금 사업뿐만이 아니고 침체되어 있는 전라북도를 한번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서 멋지게 치고 나가라는 그런 위대한 발상이면서 위대한 일들을 하셨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생각을, 쉽게 말을 하자면은 특별자치도는 그 자치도의 특별 예산도 중앙정부에서 따올 수 있고 그렇죠. 인사권이나 예. 모든 그 도의 특별자치도의 그 개별적인 예. 그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특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전북이 17개 광역시 중에서 경제, 사회, 문화 제일 꼴등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엔 기회에 특별자치도 이번 기회에 김관영 그 도지사가 정말로 우리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비전을 좀. 요거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그 새만금 개발법이 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5년간 법인세를 3년은 100%, 2년은 50%를 면제해 주는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게 바로 새만금 개발법입니다. 네. 근데 김관영 도지사께서 벌써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뭘 시작했냐? 노사 문제가 이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노사 문제가 걱정이 없는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의 긴밀한 협의가 벌써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일즈 의결을 시작하면서 네. 또 새만금 개발법을 통과를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역량을 가해서 열심히 지금 김관영 호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뛰고 있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한마디 내가 더 붙인다면은 예. 지금 새만금 그 잼버리 대회가 지금 8월 달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8월 달에 있는데 잼버리 대회. 예, 잼버리 대회. 이 세계 잼버리 회원들이 뭐 수만 명이 오고 맞습니다. 관광객들이 예. 뭐 수십만 명이 온다는 계획을 잡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새만금 잼버리 대회 그 유치하는 부안 쪽에 있는 거기를 한번 현장도 가봤는데 가보셨어요? 예. 예. 지금 이제 앞으로 한 뭐 7개월도 못 남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 잼버리 대회에 관광객들이나 올 수 있는 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김관영 도지사께서 지금 잼버리 데이를 코앞에 두고 그 바로 잼버리 데이 그 부근에 있는 뭔가의 관광객들이나 이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면은 좀 볼거리도 만들어 놓고 좀 뭔가에 좀 그 주변에 인프라가 좀 뭔가 좀 활성화가 되면 좋겠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그 군산에 있는 그 잼버리 데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그걸 지금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관영 지사께서는 잼버리 데이의 성공리에 예.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준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갑니다. 10여 년을 동고동 나간 김관영 의원하고 동고동 네. 나간 사람으로서 지켜본 결과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은 반드시 해낼 겁니다. 새만금 화이팅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은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권이 선거법 개정이 되든 개헌이 되든 코앞에 닥쳐있는 당리당략적인 선거법 개정이 아니고 다음 후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